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학원의 동북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북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내신 분석 설명회를 설명드릴 텐데 동북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동북고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출제 경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동북고 국어 시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열매국어 학원에서는 동북고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 상위권 성적을 위한 대비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24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은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동북고의 일반적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융합해서 같이 출제가 됩니다.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개념의 이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 개념을 사용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응용 능력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수능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학생들이 그 개념을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심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론력에 대해서도 출제되는 게 바로 수능형 문제입니다.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암기 능력을 요구하는 게 큰 문제인데, 동북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꾸준하게 본다면 수능형 문제, 추론력과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요.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서만 좀 특별하게 문학은 조금 적고 화법과 작문이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었다 보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좀 비등하게 나왔지만, 원래 동북고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문학 문제는 총 3문제 출제되었고요. 문법 문제는 10문제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화법과 작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동북고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보통 동북고는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서 100% 출제되지만, 간혹 그 문제의 선지 구성이 외부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교과서 90에 외부 지문 10%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북고 국어 시험의 전반적인 공식적인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100% 출제되고요. 이번엔 문학은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한 작품이 출제되었고, 문법에서는 높임 표현 혹은 피동사동 표현, 시제 표현 같은 다양한 문장 표현에서 출제되었고요. 화법과 작문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이번에 시험 범위가 출제되었습니다. 동북고 국어 시험의 특징과 출제 경향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면, 문학은 1학기 비해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때 문학이 정말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 1년 동안 지금 동북고 시험을 준비하고 동북고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1학기 때 이렇게 문학이 많이 출제되면 2학기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게 걱정이 되었는데, 역시나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학이 한 작품 출제되면서 문학의 비중이 매우 작아졌고요. 근데 문법에서는 문장 표현이라는 다양한 개념이 나왔지만, 그래도 문장 표현에서 학생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에 변별력이 크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게 2학기 기말고사 특징이었고, 변별력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가 그나마 있었던 게 바로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는데, 동북고 국어 시험도 원래는 서술형 문제가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서 되게 까다롭고 점수 배점도 높은 게 동북고 시험의 특징인데, 이번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는 단답형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한 문제가 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점수 배점이 5점 이후로 그렇게 크게 점수 배점이 많이 있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다수 출제되었지만 난이도가 좀 쉬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화법과 작문은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했느냐에 대한 게 큰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동북고 2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의 전체적인 특징은 문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이 많았고 문학이 3문제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되게 어렵지 않았지만, 대신에 동북고 시험은 언제나 선지 구성이 되게 모호하게 있기 때문에 이어서 실수를 유발하는 게 동북고 시험의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선지 구성을 잘 해결하고, 무엇보다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문제 푸느냐가 동북고 이번에 시험의 변별력이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는 빠르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빠르게 문제 푸는 시 꼭 정확하게 문제 푸는 게 당연히 중요했고요.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어의 기본 실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북고 상위 성적을 위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내신 대비 동안에 교과서 개념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정말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동북고 상위권 성적을 확실하게 다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국어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내신 기간 동안에 국어의 기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고 시험에서는 꼭 비내신 기간 때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북고등학교의 국어 내신 시험을 정리해드리자면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 서술형 문제가 여러 가지로 출제되지만 하지만 서술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는 좀 비중이 적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추론력,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내신 기간 동안에 얼만큼 국어를 학습했느냐, 국어 기본 실력이 좌지우지하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내신형 문제는 단순 암기,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는 국어의 기본 실력이 중요한 게 동북고 국어 시험의 특징입니다. 기말고사 주요 문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5번 문제였는데 5번이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이건 매 시험마다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법과 작문이 시험에 출제되면 꼭 이 단어, 어휘 뜻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휘 뜻을 얼마나 또 암기하고 있느냐가 이번에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읽기 전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 역시 화법과 작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꼭 반드시 나오는 문제 작품이었고 이로 인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면 풀수록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교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많이 푼다면 당연히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쪽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얻고 더 시험 대비를 잘하고 싶다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동북고 우리 학교는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시험 범위가 나오고 특히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렇게 읽기 전 활동, 읽으면서 활동, 읽기 후 활동, 그 다음에 어휘 파트가 꼭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학생들이 파악을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같은 문제는 그 수능형 문제로서 학생들의 국어 기본 실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기억은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시적 공간의 대비, 어조의 변화, 수평적, 수직적 이미지를 통해 극한사항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여기서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온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네. 동북고 국어, 특히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온 개념이 시험 문제 출제되기보다는 교과서 그 문학 작품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기본 개념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동북고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점이고요. 네, 여기서 14번 문제과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좀 동북고 국어 시험만의 확실한 스타일입니다. 좀 아이덴티티라고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번부터 5번 선지가 있는데 1번부터 5번 선지가 다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험 범위와 관련이 없는 조금 외부 지문이 다 출제되는 건데 1번부터 5번 지문이 또 한 작품이냐? 아닙니다. 5개 선지가 다 다른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동북고 시험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 자리, 시험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문학 작품, 외부 지문을 나온 1번부터 5번 선지를 보고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정말 많이 요구되는 게 바로 동북고 시험이고요.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 실력 혹은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비내신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국어를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서답형 1번과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이 이번에 동북고 국어시험의 서술형 문제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많지만 점수 배점이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동북고 특징상 엄청나게 점수를 차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썼다면
부분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서술형 문제에서는 아는 것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꼭 중요한 게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럼 동북고 국어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교과서 본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확실히 알고 있느냐에 대한 암기력이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암기했던 내용을 얼만큼 이해를 했느냐, 이해력과 그다음 그 이해했던 내용을 수능 문제에서 얼만큼 응용할 줄 아는지, 응용력과 그다음 무엇보다 이 개념을 학생 스스로 분석하고 학생 스스로 심화할 수 있는 추론력이 중요한 게 바로 동북고 국어 상위권 성적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매국어 학원에서는 어떻게 동북고 국어 시험을 대비하고 있냐면, 1등급 성적,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건 당연한 건데, 교과서 위주의 개념을 먼저 확실하고 꼼꼼하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 나온 개념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개념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기본 실력을 위해서 비내신 기간 동안에 문학, 문법, 독서 이렇게 전반적인 3과목에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식, 전개 방식과 관련된 개념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제별로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순서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문법 역시 단순하게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닌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학생 스스로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북고 기출문제와 그다음 저희 열매국어 학원만의 동북고 기출 경향에 맞춘 실전 모의고사, 예상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전 연습을 꾸준하게 도와주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게 바로 이 강의 계율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시험 범위 확실한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국어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비내신 기간 동안에 문학 특강, 독서 특강, 문법 특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출문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학습을 하고, 무엇보다 기출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 연구를 통해서 동북고 시험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을 되게 중점적으로 요구하는지 혹은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꼼꼼하고 확실하게 빈틈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 열매국어학원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1:1 개별 확인 학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내주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1:1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이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문제를 주거나 아니면 보충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정답을 맞췄더라도 그 정답을 맞춘 근거가 확실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는지, 만약에 정답은 맞췄지만 그 정답에 대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개념 설명을 하고, 당연히 오답에서도 왜 오답을 골랐는지, 왜 오답 문제에서 정답이 왜 그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학생에게 맞춘 1:1로 개별 학기인 학습 시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1월부터 진행하는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학, 독서, 문법, 실전 모의고사 이 4가지 파트로 다 나눠서 진행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개념, 표현 방식과 전개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어떤 순서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문법 역시 이해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운 문학과 독서, 문법 개념을 학생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닌 이걸 학생 스스로 적용하고 어느 부분이 또 부족한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지금 12주차까지 다 되었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독서 사회지문, 인문예술 지문에 대해 수업을 하고, 문학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 문학을 나눠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문학과 독서, 문법 다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북고 국어 시험에 관련된 안내 설명이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혹시나 동북고 국어 시험과 동북고 국어 수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매국어학원의 동북고 국어 전임 강사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